안녕하세요. 조영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색채 관리.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우리가 생료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관리라는 부분은요, 색채 체계처럼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뭡니까? 하나는 빛의 색과 하나는 뭐예요? 물체 색에 관련한, 그죠?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 관리는 상당히 색채 체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색채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소재가 되는, 자, 생료 혼합에서는 뭐예요? 생료, 물체의 색 재료 되는 안료, 염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빛의 어떠한 재료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빛에 관련한 색,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조명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조명.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디지털 색채.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빛에 관련한 색채 소재가 되겠죠. 그죠? 디지털 색채 같은 경우는 장치가 필요하죠. 이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반드시 장치가 필요한 게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바로 이 조명과 디지털 색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빛의 색에 관련한 재료, 소재에 관련한 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관리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조색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죠? 조색 개념은 뭐냐? 색을 만드는 것이죠. 자, 하여튼 색을 만드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조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적에서 색을 만들면, 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체계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 자, 이걸 다 합쳐서 뭐예요? 소통이죠. 소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조색을 한 것을, 자, 측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 측색해야 돼요? 척도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이유는 그래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호환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의 기본이 되는 측색. 그리고 나서 다시 재현을 한다 그랬었죠. 이 재현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검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색채 관리에 필요한 프로세스는 이 형태죠. 자, 이 조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이 있을 텐데, 자, A 환경에서 조색을 하면 측색도 A 환경에서 측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현 조색도 A 환경, 검색도 A 환경에서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색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빛이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심리적인 영향도 상당히 커요.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색하거나 측색하거나 재현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표준이라고 얘기한다 했었죠. 그죠? 표준 또는 규칙, 규정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조색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측색, 전 시간에 뭐까지 했습니까? 검색에 대한 이야기와 측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오늘은 조색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게 뭐예요? 조명, 디지털 색채, 그 다음에 조색,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하시면 색채 관리 파트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조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명. 자, 조명은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조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 색채 지각에서 공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광원이죠, 광원. 자, 광원 중에서도 인공광원과 자연광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명은 어떤 광원이에요? 인공광원이죠. 자, 물론 조명이 인공광원만 포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광원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비교적 말하는 조명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광원을 좀 이야기하더라.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인공광원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광원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백열등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뭐예요? 백열등. 자, 이 백열등은요, 그 필라멘트가 가열이 되면서 빛이 나는 원리를 이용한 그러한 조명이죠. 자, 얘는 장파장 계열의 무슨 색? 붉은색 기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백열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고기 같은 거 좀 싱싱하게 보일 때는 이런 백열등을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자, 백열등은 이런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등 중에 하나가 형광등이죠. 자, 이 형광등은요, 그 저압방정등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저압방전등. 자, 방전해서, 자, 저압이라는 게 뭐예요? 압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교적 낮은 압력이죠. 우리 그 형광등을 보게 되면 형광등 안에, 등 안에 뭐예요? 그 관 내에 압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압이 어때요? 좀 저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내 안에 자외선을 자극해서 발생하는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명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파장이면서 어떤 색? 파란색을 띈다. 기미예요. 파란색이라는 건 아니죠. 백색이죠, 원래는. 근데 그 느낌이 붉은색이냐, 백색이냐, 공간 개념인데 하여튼 이렇게 등을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워둘 것은 백열등은 장파장의 붉은색, 형광등은 저압방정등이면서 단파장의 파란색이다. 저압방정등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고압방정등이겠죠, 그죠? 그래서 등의 종류들 중에 저압방정등과 고압방정등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은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수은등이라는 게 있어요. 수은등. 자, 그 수은등은 뭐냐면요. 자, 얘는 고압방정등입니다. 뭐라고요? 고압방전등. 고압의 그 수은 증기 속 증기에 아크 방전을 주면 빛이 나는 그러한 그 조명입니다. 자, 얘는 단파장에 마찬가지로 무슨 색?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수은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로나 공원, 광장, 고속도로에 사용하는 그러한 가로등에 많이 사용을 하는 등이죠. 자, 형광등과 수은등이 유일하게 파란색의 파란색의 그 기미를 보여요. 그래서 형수님은 파란색이야. 아셨죠? 예, 나머지는 거의 붉은색인데 우리가 배우는 거 물론 또 여러 가지 등들이 있지만 하여튼 요거는 파란색이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트륨 등, 이 나트륨이라는 것 자체가요, 상당히 그 물과 그 다음에 공기와 만나면 이게 폭발 위험성이 있는 그런 그 주기율표라고 하죠. 화학 주기율표의 일쪽에 들어가는 그러한 화학 물질이죠. 그죠? 자, 얘는 나트륨 증기를 활용해서 빛을 발하는 건데, 이 나트륨 자체가요, 빛과 산화하면은 빛이 발생하는데, 폭발성이 있죠. 그래가지고 얘들은 석유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 하여튼 황색빛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붉은색 기미죠. 예. 나트륨 등은 어떤 등? 붉은색의 기미를 띠는 등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 이러한 등이 어떤 색을 나타내느냐, 이런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 할로겐 등입니다. 무슨 등? 할로겐 등. 자, 우리 할로겐 등은 디스플레이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전시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조사하는 그런 등이에요. 자, 전구 안에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라는 게 뭐냐면은 활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소랑 잘 이렇게 혼합이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가스인데, 뭐,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주로, 그 전구 안에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와 미량의 요오드, 브롬, 염소 등이 원소나 그 화합물을 넣어서 텅스텐 필라멘트가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높은 효율과 뛰어난 연쇄성을 지녀 전시물의 하이라이트, 액센트 조명으로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일단 할로겐 등은 장파장이다. 얘도 장파장에 붉은색 기미를 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 많이 사용한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효율이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등과 같은 등이 하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메탈 할라이트 등이라고 합니다. 거의 메탈 할라이트 등, 얘도 수은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후에 좀 다시 LED 조명 얘기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공광원은 이렇게 5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형광등과 수은등은 단파장의 파란색 기미, 백열등, 나트륨등, 할로겐 등은 붉은색의 장파장 계열의 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압방정 등의 대표는 형광등, 고압방정의 대표 등은 수은등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수은등과 같은 등이 메탈 할라이트 등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명에 있어서 첫 번째 인공광원의 종류 시험 문제에 아주 종종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공광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조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빛을 조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직접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직접 조명. 자, 직접 조명은 말 그대로 조명을 직접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등이 있으면 등이 직접 내가 어떠한 그 부분을 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직접 조사하는 방식의 조명 방식입니다. 자, 직접 조명하다 보니까 빛이 각도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측광, 사광, 후광, 역광 이런 게 있는데 여하튼 직접 조사하게 되면 빛의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느낌이 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의 반대가 뭘까요? 간접 조명입니다. 이 간접 조명은 직접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벽이나 이런 데를 빛이 조명하면 반사되는 빛을 가지고 사용하는 조명이죠. 직접 조명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눈부심도 적고 온화하고 차분한 느낌이 나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조명이죠. 자, 우리가요,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색들을 어떻게 배색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조명을 사용하느냐도 상당한 기술이고 또 하나 중요한 컬러리스트가 색을 배색할 때 염두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조명은 이제 우리 기본적인 스포트라이트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스포트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은 뭐 바운스 라이트라고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조명 방식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자, 반간접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반간접 조명. 이건 어떻게 하냐면 반은 직접이고 반은 간접이란 얘기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간접 조명이에요. 자, 여기서 빛이 벽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명한 하나의 막을 줘요. 이것이 뭐 투명한 종이가 될 수 있고 투명한 어떤 장치를 주면 대부분은 빛이 벽으로 가지만 10% 내에서 40% 정도는 이 투명한 부분에서 어떻게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사광과 그 다음에 투명한 부분을 통과해서 직접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뭐라고 한다? 반간접 조명 그럽니다. 반대로 반직접 조명이 있겠죠. 그죠? 반직접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조명하되 아셨습니까? 뒤쪽에다가 투명한 장치를 해두면 뒤쪽으로도 마찬가지 빛이 벽 쪽으로 조사가 돼서 반사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한 10%에서 40%. 이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조명. 자, 전반 확산 조명은 말 그대로 전체가 다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장치에 이렇게 원형 형태나 이런 전체를 감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사방으로 어떻게 해요? 균일하게 조명이 되는 거. 이걸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명 방식은 대표적으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이지만
거기에 반간접, 반직접, 전반 확산 조명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CF,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촬영하고 또 카메라 촬영할 때 이 조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요즘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영화니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조명 장치들은 상당히 좋답니다. 근데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조명 전문가들이 가서 촬영을 도와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자체를 여러분 뭐 촬영 현장 보면 알겠지만 뭐 직접 조명, 간접 조명들을 아주 잘 그 장치를 해서 촬영을 해야 좋은 품질의 그 장면을 얻어낼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뭐예요? 조명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조명, 빛의 색은요, 우리 전 시간에 색채 체계에서 CI 표준 표색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광원 자체에 빛을 사용하는 광원이 사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조명 관련한 회사도 되게 많이 다양하고 많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살아도 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거의 하루거리. 제가 지방에 이제 그 강의하러 가면 그냥 아침에 갔다 오고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전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대전까지 가는 거리가 제가 강남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가까워요. KTX 타고 가면 50분?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집까지 갈 때 막 막히고 하면 더 걸려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전 세계가 이제 거의 이제 하루 생활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기네스북 도전한다고 하루 만에 뭐 30개국 가게 해가지고 뭐 도전하는 그런 UCC도 있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 유럽의 그리스에서 무슨 어떤 뭐 금융 위기가 나왔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휘청합니까? 이렇게 이제는 각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 제품을 유럽에서 쓰잖아요. 이렇게 하루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뭔가 표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CI 표준 표색계가 뭐예요? 국제조명위원회예요. 국제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표준을 정하는 그런 위원회도 만들어진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광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준을 정해서 사용하자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표준 광원입니다. 여하튼 표준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은 나와 남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얘와 얘가 서로 좋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셨죠? 예. 그래서 국제 ISO에서 표준을 정하면 우리 안 지켜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쓰던 거를 그대로 외국 사람들이 쓰면 되지 외국에다 수출할 걸 거기에 또 새로 만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표준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쓰던 거 같이 그냥 편하게 나눠 쓰게 되면 그만큼 효율도 그렇고 편리하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표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끼리의 표준만 필요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외국과 같이 소통하는 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그런 표준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빛에 관련한 빛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조명에 관련한 것들이 이제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표준 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준 광원을 표준을 정하려면 마찬가지로 어떠한 척도가 필요하겠죠. 수치화 시켜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수치화를 시키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색채 표준을 만드는 표준 광원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 바로 색온도다. 뭐다? 색온도다. 자, 그러면 색온도는 뭐냐? 어떤 색의 온도를 나타내는데 단위는 켈빈이라는 K를 사용합니다. 자, K를 사용하는 것은요, 켈빈이 만든 온도인데, 자, 우리 온도 체계가요, 상대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이 상대 온도에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용하는 뭐예요? 섭씨. 그래서 섭씨 몇 도, 이게 있고, 화씨,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섭씨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섭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점이 0도씨, 끊는 점이 10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온도 체계죠. 세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온도 체계인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도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똑같은 3도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가 3도의 느낌에서 서로 다르게 느껴요. 그러니까 똑같은 3도인데 똑같이 3도를 안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실제 체감 온도는 얼마다 이런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상당한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편리하죠. 화씨 같은 경우는요, 그 화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끊는 점이 212도, 어느 점을 32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둘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한 소통이 어렵죠. 야, 오늘 온도 몇 도야? 한 뭐 20도 돼. 그랬는데, 야, 오늘 한 30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켈빈 온도인, 켈빈입니다. 켈빈. 이것은 절대 온도라고 그래요. 절대 온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에 영향을 주는 수증기라든가 물, 얼음 이런 것들의 가장 그 순수 에너지, 열 에너지를 모두 제거한 모든 물질이 갖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얼마냐 했더니 273.16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273을 더해 주시면 돼요. 자, 절대 온도는 만약에 요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0도다 그러면은 273을 더해서 얼마? 켈빈으로 절대 온도로 바꾸게 되면 여기다가 273을 더하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 자체는 이제 이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양적 개념이죠. 하여튼 그 부분까지 우리는 알 필요 없고, 여하튼 켈빈을 단위로 쓴다. 색온도. 그러면은 뭘 측정한 걸까요? 말 그대로 각각 색에 대한 온도를 측정한 거겠죠. 그죠? 색의 온도를 측정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 색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그죠? 측색기 얘기할 때 색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색 온도를 측정한 것을 쭉 이렇게 띠로 한번 표기를 하는데, 뭐 최소 단위는 더 있겠지만 뭐 1000켈빈부터 뭐 10,000켈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색 온도 자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마다의 색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색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다? 장파장이더라. 그래서 자, 색 온도가 낮은 것이 빨강이고 색 온도가 높은 것이 파랑이더라 이거예요. 뭐와 달라요? 그 장파장과 단파장 개념이 아니에요. 색 온도예요. 색이 가지는 빨간색의 온도가 도리어 어떻다? 낮다. 암기하기 좀 어렵죠, 그죠? 우리가 빨간색 그러면 뭐예요? 장파장이잖아요. 따뜻한 느낌 난생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색 온도 개념이 아니고요. 색 온도에서는 빨간색이 색 온도를 측정하면 어떻다? 색 온도 값이 낮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파란색이 높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띠가 색이 변해가는 걸 보게 되면 빨간색에서 어떻게 오렌지로 갔다가 노랑 갔다가 흰색 갔다가 그 다음에 파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색 온도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걸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붉은색, 오렌지, 노랑, 흰색, 파랑 순으로 색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렌지나 노랑, 흰색, 파랑을 측정해 보니까 이런 식의 되더라 얘기예요. 그 색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색 온도는 뭘 측정한 거냐면 각각의 물체마다 있는 흑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흑체. 이 흑체는요 흡수만 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색을 에너지를 다 흡수를 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흑체 자체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이 발생한 그 값을 측정한 게 뭐다? 색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카메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 우리 인간의 눈은요, 흰색을 바라볼 때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흰색이 그대로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 카메라나 이런 장치 렌즈는요, 그 색 온도에 따라서 같은 흰색을 붉게 보거나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색 온도가 아주 높은 상황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색 온도가 언제 높냐면 흐린 날이 높아요. 색 온도가. 그래서 태양이 뜨기 직전, 그다음 뭐 태양이 진 바로 직후에 여러분이 카메라로 촬영을 찍게 하면은 비교적 전체적으로 푸른 느낌의 사진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색온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맞춰요. 선생님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흰색을 놓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거나 우리 백색 교정물이라 그래가지고 칙색기도 맞추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색온도 차이에 생길 수 있는 푸른 기미와 붉은 기미를 없애기 위한 것이에요. 보여주는 그대로 촬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색온도가 높다 하는 것은 파란색이고요. 색온도가 낮은 것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00켈빈에서 자, 2300켈빈 얘는 어때요? 색온도가 어떻습니까? 비교적 낮죠? 낮으니까 어때요? 붉은색이겠죠. 그죠? 그래서 백열등 같은 경우가 바로 어디에 들어가요? 이 1600에서 2300켈빈 안에 백열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열등을 색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요 사이에 색온도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빨간색 쪽이 색온도가 어떻다? 낮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온도들을 각각 조명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색온도에 따라서 표준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광원 A, 광원 B, C, D, 그 다음에 F, 이렇게 해가지고요. A 광원, B 광원, C 광원, D 광원, 표준 F 광원, 이렇게 해서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색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지더라. 자, 광원 A와 B 부분은요, 보편적으로 태양광의 빛인데, 자, 색 온도에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켈빈이, 색 온도가 낮은 부분은 태양광이고, 이쪽부터는 천공광이라고 많이 합니다. 온도가 높은 쪽을 천공광이라고 하는데, 이 천공광은 이 태양광 안에서의 직사광선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천공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A광원은 대표적으로 우리 2856 켈빈 정도의 뭘 가져요? 색온도를 갖는 것들에 대한 것을 A광원이라고 한 거예요. 자, 2856 정도면은 어때요? 색온도가 낮으니까 약간 붉은색 기미가 띄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백열등이라든가 텅스텐 등 같은 것들이 바로 A광원, 표준 A광원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광원은요, 4870 켈빈 정도의 색온도를 갖는 광원들을 우리는 B광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거의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의 직사광선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여전히 붉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A, B는 태양광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광원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색온도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개념이다. 자, C광원, 보통 우리가 표준광원은 이 C광원과 이 D광원을 많이 사용하는데, C광원은요 6740 켈빈 정도의 색온도를 갖는 책에 보면 북위 40도 흐린 날 오후 2시경 북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그랬는데, 보통 색온도가 높은 경우가 약간 흐린 날이 색온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기 직전 직후 그때 사진을 찍게 되면 분명히 찍었을 때 어때요? 푸른 느낌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6740 켈빈 상태가 북위 40도 흐린 날. 그래서 보통 흐린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린 날은 보통 색온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나 이걸 촬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약간 푸른 이미지를 얻게 된다. 자, D광원은요, 다양한 광원 중에 D65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준 광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F는요, 보통 형광등에 관련한 색온도를 측정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이다. 예, 그래서 F1에서 10일까지는 보통 색온도를 표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F2는 가정용, 그 다음에 F11은 3파장 형광등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광원 요거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교재에 보면 2500 켈빈에서 3000 켈빈은 가정용 텅스텐 램프다 하는데, 자, 그냥 색온도가 낮으면
붉은색 장파장 계열의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색온도가 높으면 날씨가 흐린 날이거나 해가 뜨기 직후 또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게 4000켈빈에 4500켈빈이 아침 저녁 야외다. 이거는 틀려요. 지우입니다. 광원별 색온도에서. 그래서 색온도 물어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붉은색 기미가 띄는 것들은 색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파란색 기미가 뜨는 것은 색온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색온도가 높을 때는 흐린 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강원은 색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습니까? 자, 할만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예요? 표준 광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검색에 대한 부분이 책에 나오네요. 자, 유관 검색에 대한, 특히 유관 검색이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바로 앞에 얘기했지만 조색하고 측색하고 재현하고 검색하는 그런 과정의 모든 것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검색하고 조색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관 검색할 때의 어떤 조건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물을 관찰하는 첫 번째 각도는 얼마냐 그러면 45도예요. 자, 또 45도. 그리고 측정할 때 쓰는 광원은 어느 정도냐? 광원 조도는 얼마냐? 그러면 1000럭스 정도가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재현하고 측색하는 것도 동일한 조건이 바로 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각도는 45도, 조도는 1000럭스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표준 광원은 주로 얼마예요? D65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 시광원도 쓰기도 하지만 D65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또 뭘 사용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관찰하는 각도고요. 눈으로 보는 시야 각도는 얼마냐? 2도에서 자, 최근에는 10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도 내지 10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KS 뭘 사용합니까? 먼셀 표기법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조명의 균제도라고 합니다. 균제도는 얼마? 0.8로 한다. 균제도라는 게 뭐예요? 균제도라는 게. 자, 조명에서 조도가 균일하게 어떻게 균일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보통 가장 고조도와 저조도의 그 비를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대충 얼마? 0.8 정도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뭡니까? 색채를 재현하고 측정하고 그다음 측색하고 재현하고 검색하는 것이 이 동일한 방법에서 쓰기로 하는 동일한 표준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 검색할 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검색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 환경색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예요? 유리창이라든가 커튼 이런 투과 광선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자, 마스크는 광택이나 형광이 없는 거, 무채색이 좋다. 뭐냐면 이제 어떠한 색을 볼 때 이 색 주변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놓고 우리 수술할 때도 그렇잖아요. 수술할 부분만 구멍을 뽕 내고 나머지는 청록색으로 가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리는 걸 뭐라 그래요?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요, 색이 없어야 되고요. 광택이 없어야 되겠죠? 왜? 이 색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젊을수록 검색하고 조색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20대 여성이 가장 색을 잘 본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빛에 대한 색채 관리에 필요한 조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디지털 색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